오늘 머털 낚시에서 저와 인연이 있는 유튜브 아이디로는 노신사님이시죠. 노신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신 물품입니다. 뭐 저 같은 학고 유튜버한테도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뭐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채비들은 백조기, 보세 얘네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머털 낚시를 들렸어요. 들려서 이제 채비를 조금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제 노신사님을 만났죠. 노신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모자도 선물을 받았고요. 삼각대가 제가 이제 없는 걸 아시고 어떻게 운이 좋게 이렇게 삼각대도 후원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생활낚시 염라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석축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대상어는 우럭이고요. 지금 아는 지인분들, 이제 아는 형님 두 분하고 석축을 한번 타보기로 했고요. 석축을 타기로 한 이유가 오늘 물때도 좋고, 그 다음에 야간 간조 시간도 좋고, 내일 어차피 제가 이제 출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날짜는 현재 25년 6월 12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 간조가 선유도 기준으로 약 9시 40분, 10시 전후해서 간조가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간조 2시간 전에 포인트에 진입을 해서 간조를 보고 간조 이후 2시간, 약 4시간 정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끝날물이죠. 끝날물과 초날물을 볼 수 있는 시간, 간조를 중심으로 앞뒤로 2시간씩 해서 가장 좋은 황금 물때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럭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우럭을 참 오랫동안 해왔어요. 우럭을 대상으로 한 8년 정도 꾸준히 석축을 타왔고, 뭐 일반 내만 우럭 삼상도 자주 탔었고요. 우럭을 대상으로 한 지는 꽤 오래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치가 좀 쌓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편인데,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우럭 변태채비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럭을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낚시를 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새만금 하면 우럭 하면 새만금, 이게 이제 공통 분모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 진입을 하셨을 때 변태채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낚시를 진행하기 전에 이 변태채비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기 위한 강좌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고요. 변태채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하시는 분들하고 못하고 하시는 분들하고 채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하고 얘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액션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변태채비 이렇게 하면 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와 채비 운영 방법, 노하우 등 이런 거를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변태채비라 하면 원래는 루어에 있었던 장르가 아닙니다. 채비 운영법이 아니에요. 자, 변태채비는 찌낚시에서 전유동에 해당하는 낚시예요. 전유동이라고 하는 거는 전층을 아우르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찌낚시에는 두 가지 조법이 있어요. 전유동하고 반유동이라는 조법이 있습니다. 자, 전유동 같은 경우에는 착수를 하면서부터 착수 전 지점부터 바닥까지 쭉 훑으면서 내려가는 방식, 그리고 위에서 수심을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채비 무게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유동이라고 하는 거는 전유동에다가 반달구슬하고
그 다음에 면사 매듭을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맞춰서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왜 변태채비라는 거를 고안하게 됐냐? 이거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누가 고안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시작을 먼저 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근데 원리는 정확하게 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변태채비에 사용하는 바늘은 일반 바늘이 아니라 지그헤드 바늘입니다. 지그헤드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라인 연결된 곳에서부터 하늘로 찍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태채비가 위에 있는 찌가 부력을 잡아주죠. 부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그헤드가 무게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늘이자 무게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바다에는 조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일반 민물은 조류라는 게 없죠. 그래서 찌가 가만히 떠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다는 조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늘이 가라앉아 가지고 조류에 맞으면 얘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바다에 있는 돌틈에 끼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위에서 잡아주는 찌가 부력이 안 맞으면 얘가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찌의 부력과 띄우려고 하는 그 부력과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무게추의 이 그람수가 맞아줘야지만 변태채비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만금에서는 2호찌에 4분의 1온스라는 말이 있어요. 2호찌에 왜 4분의 1온스를 써야 되냐? 자, 새만금에서 어지간히 조류가 세더라도 2호찌에 4분의 1온스를 쓰면 바닥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지그헤드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이물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캐스팅을 해가지고 바닥을 찍으려면 조류에 쓸리더라도 바닥을 찍을 수 있는 무게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호찌는 1호당 3.5g의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호찌면 7g의 부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4분의 1온스 4분의 1온스는 7.1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잡아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찌가 지그헤드를 잡아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라인이 찌 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가죠. 찌 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마찰력이 생깁니다. 그 마찰력에 의해서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쭉 천천히 내려가면서 잡아주고 바닥에 닿음과 동시에 내가 액션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찌는 7g인데 7g의 부력을 가지고 있고 지그헤드는 7.1g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가라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기본적으로 찌에는 여부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 0.5g에서 0.3g 정도의 추가 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호찌의 4분의 1온스를 궁합을 가장 잘 맞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그헤드를 좀 낮은 걸 쓰고 싶어. 나는 5분의 1온스를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찌를 1.5호찌로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면 8분의 1온스 찌를 쓰시고 8분의 1온스 지그헤드를 쓰시고 싶으시면 1호찌, 5분의 1온스의 지그헤드를 쓰고 싶으시면 1.5호찌, 그 다음에 4분의 1온스의 지그헤드를 쓰고 싶으시면 2호찌, 자, 8분의 3온스의 지그헤드를 쓰고 싶으시면 3호찌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는 왜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느냐? 자, 16분의 1온스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조류를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자, 2분의 1온스 찌를 4호찌에 딱 꽂으면 안 되느냐? 됩니다. 근데 2분의 1온스를 쓰는 순간 바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밑걸림이 너무 심해져요. 8분의 3온스 직결해서 던져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8분의 3온스 지그헤드를 직결해서 새만금에서 던지시면 한 통 털리는데 채 2시간도 안 걸립니다. 묶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자, 지그헤드의 무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늘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밑걸림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자, 그런데 8분의 3온스를 쓰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새만금 석축이 약 수심이 4.5에서 5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석축이 엄청 길잖아요. 긴데 특정 구간에 가면 수심이 10에서 15m 정도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4분의 1온스가 조류에 쓸려서 바닥을 찍지를 못해요. 수심이 너무 깊다 보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인이 얇으니까 조류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류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8분의 3온스의 3호찌, 4분의 1온스의 2호찌, 5분의 1온스의 1.5호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구비해가고 다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영업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난 이것저것 다 귀찮아, 나 하나만 쓰고 싶어, 그러면 4분의 1온스의 2호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자, 다만 제가 지금까지 우럭을 하면서 가장 입질 빈도수를 높게 받았던 세팅은 5분의 1온스의 1.5호찌입니다. 자,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찌의 호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그분들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배운 겁니다. 정확한 원리를 알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말씀 못 하세요. 찌의 부력과 지그헤드의 무게는 절대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닥을 찍자마자 지그헤드가 눕습니다. 누우면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제가 경험적으로 찌의 호수하고 지그헤드를 정확하게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밑걸림의 탈출이 용이하냐, 제 머릿속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면 약 50% 이상 밑걸림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그헤드를 직결로 해서 운영하는데 우럭을 잘 잡는다, 그러면 굳이 찌를 쓰실 필요가 없죠. 그죠? 찌를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찌가 변태채 비해서 가장 가격 포지션이 높아요. 구멍찌 아무리 싼 걸 사도 2,200원, 2,300원 정도 하고요. 안에 배터리 넣어야 되죠. 자, 배터리 넣어가지고 맞추게 되면 찌 하나만 3,500원에서 4,000원 가까이 해요. 지그헤드 하나에 500원도 안 합니다. 지그헤드는 날려버려도 돼요. 하지만 찌는 날리면 안 됩니다. 변태채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자, 찌의 유실 문제. 자, 우리가 변태채비를 하는데 변태채비 구성 요소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줄에 구멍찌를 집어넣고 밑에 파워 스토퍼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엉킴 방지봉이라고도 해요. 찌낚시에서는 엉킴 방지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루어에서는 파워 스토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파워 스토퍼를 거는 이유가 뭐냐? 파워 스토퍼 밑에 원줄에다가 맨도레나 롤링도레를 답니다. 그리고 나서 쇼크리더를 달죠. 그 밑에 지그헤드를 달면 변태채비는 완성이에요. 자, 근데 자, 밑에 있는 쇼크리더를 다는 이유는 바닥에 쓸렸을 때 지그헤드를 버려버릴 목적으로 쇼크리더를 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줄에다 다 연결하면 되죠. 굳이 쇼크리더를 뭐더러 들고 다닙니까? 자, 원줄은 살리고 밑에 맨돌의 밑에 있는 쇼크리더 부분을 터뜨려서 지그헤드만 유실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그헤드가 달려있는 쇼크리더가 안 터지고 원줄이 터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 뭐가 문제냐? 원줄하고 쇼크리더의 궁합을 안 맞추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만금에서 변태채비를 할 때 2500번에서 3000번 릴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사는 1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각 제조사마다 합사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가 만들어서 인양 강도를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호 합사가 16LB. 자, 우리 단위죠. LB는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미국의 단위예요. 자, 파운드예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6LB면 나누기 2를 해주시면 킬로그램으로 얼추 환산이 돼요. 자, 그러면은 16LB면 약 8kg 정도의 인장 강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파운드, 16lb의 원줄을 사용하게 되면 밑에 있는 쇼크리더는 16lb보다 낮은 파운드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크리더 구입하시는 분들 보면, 자, 원줄은 16lb. 자, 이건 제조사마다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장 인장 강도가 강한 라인은 1호에 32lb까지도 나옵니다. 자, 근데 쇼크리더는 파운드로 일반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호스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호당 4lb예요. 헷갈리죠? 아까 침에 G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lb는 1호로 표시가 됩니다. 1호로. 자, 합사의 1호랑 쇼크리더 1호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합사의 1호는 lb로 표현을 하면 16lb 전후가 됩니다. 좀 좋은 합사는 20lb도 되고 18lb도 됩니다. 좀 저렴한 합사들은 12lb에서 약 16lb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쇼크리더는 lb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도 있지만 호스로 보통 표현이 돼요. 근데 쇼크리더 1호는 4lb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내가 쇼크리더를 합사보다 약하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호 이하로만 설정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일반적으로 변태채비 합사 1호에 쇼크리더 3호를 권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쇼크리더 3호면 lb로 환산을 하면 12lb 정도가 돼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낚시방에서 합사 1호에 쇼크리더 3호를 세팅을 하면 딱 맞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유튜브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서 세팅을 했는데 쇼크리더가 안 터지고 원줄이 터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조사를 너무 믿으신 겁니다. 합사의 16lb가 정확하게 16lb가 아니에요. 국가 공인기관이 없습니다. 합사에 대한 파운드 값을 국가 공인기관에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각 제조사에서 본인들의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박스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마다 파운드 표기가 다른 것도 있지만 실제 그 힘의 인장 강도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이커 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합사류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버클리도 있을 것이고 서픽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있죠. 고센도 있고 썬라인도 있고, 그 회사의 신뢰도를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줄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원줄과 쇼크리더의 궁합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찌를 유실 안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서 말하는 대로 합사 1호면 쇼크리더 2호나 3호 그냥 쓰면 돼, 3호나 4호 쓰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버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모든 메이커의 합사를 다 사용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쓰는 합사는 어떤 합사인데 이거에 어떤 쇼크리더도 메이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쇼크리더에 몇 호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진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제가 이제 머털낚시에 근무할 당시에 변태채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합사는 릴에 감겨 있고 원줄이 계속 바닷물에 노출이 됩니다. 자, 쇼크리더는 자기 주머니에서 30cm에서 50cm만 잘라서 써요. 그러면 컨디션이, 합사는 점점 떨어지지만 쇼크리더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합사 품질은 점점 떨어지면 쇼크리더가 이 합사를 이겨먹는 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쇼크리더는 최대한 얇지만 대상어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만 세팅하는 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 가시나요? 왜 내가 찌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 자, 이 부분을 설명해 준 유튜버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저도 한 시즌에 찌 40개 50개씩 날리면서 나중에 터득한 거예요. 누구도 설명 안 해주거든. 내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낚시를 다니면서 제 장비나 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다른 메이커보다 서픽스 라인들을 좋아합니다. 자, 서픽스 라인 131 라인하고 832 라인을 가장 많이 써요. 131 라인은 13합사고 832 라인은 8합사입니다. 자, 서픽스 131 0.85, 서픽스 832 0.85 기준으로 쇼크리더는 C가 그랜드맥스 1.755부터 2.255까지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자, 품질이 내가 이제 줄을 감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2.255를 써요. 0.85에. 그리고 이제 품질이 저하되면 저하될수록 제가 손으로 라인을 만져보면 얼추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조력이 쌓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2호로 내렸다가 1.755까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합사를 다시 갈게 되면, 새 걸로 갈게 되면 그때 다시 2.255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난 이것도 귀찮아. 그러면 2.0 그리고 1.755만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자, 근데 최상의 컨디션에서 낚시를 하는 것과 내가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타협하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픽스 131, 832 라인 0.85 기준으로 C가 그랜드맥스 1.755부터 2.255까지가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랑 모르고 계신 분들은, 자, 알고 계신 분들은 찌는 많이 안 가지고 다녀요. 쇼크리더를 더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도 몇 해년 전 처음 변태채비를 시작하고 새만금 석축을 탈 때 찌를 50개 30개씩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부터는 찌는 몇 개 안 들고 다닙니다. 많이 들고 다녀 2개. 원래 내가 쓸 거 하나, 그리고 예비용 하나. 충분해요. 왜? 쇼크리드가 터질 거를 나는 알고 있거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새만금 석축에서 우럭 최대어가 38이에요. 변태채비로 38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32예요. 그 정도로 새만금 석축에는 3자도 흔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해요. 근데 38짜리 올릴 때 제 쇼크리더가 2.0이었습니다. 쇼크리더 2.0 가지고 38을 올릴 수 있느냐? 올리고 충분히 남아요. 자, 인장 강도 8LB입니다. 8LB. 쇼크리더 2호면 LB로 했을 때 8파운드가 돼요. 8LB. 그러면 그거를 킬로그램으로 한 사람은 2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4kg의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8짜리 우럭이 지가 아무리 체급이 커봐야 지 체중은 1kg도 안 됩니다. 1kg 전후예요. 근데 걔가 치고 나가는 힘이라고 해봐야 2, 3kg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8LB의 쇼크리더면 충분히 올리고도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쇼크리더와 원줄과의 상관관계. 자, 구멍찌와 지그헤드의 상관관계. 이것만 아셔도 변태채비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대단한 것처럼 설명을 해요. 원리를 모르면 어려운 낚시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그것만큼 명쾌한 게 없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 자, 이제 액션입니다. 자, 원리를 알면 액션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그헤드가 밑걸리는 이유는 뭐다? 지그헤드가 눕기 때문에 밑걸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어딘가에 걸리기 때문에. 자,
지그헤드를 눕히지만 않아주면 밑걸림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액션은 딱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를 오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를 오래 하면 안 된다. 자, 스테이를 오래 하면 지그헤드가 바닥에 닿고 위에서 잡아주는 그 찌의 마찰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유줄이 풀리면서 지그헤드가 눕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그헤드가 바닥에 닿자마자 로드를 높게 한번 세워줍니다. 그걸 리프트 액션이라고 해요. 리프트 액션을 하면 지그헤드가 물에서 위로, 아니, 바닥에서 위로 떠오르겠죠. 떠오른 상태에서 리트리브를 돌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액션을 주시거나, 두 번째는 리프트 앤 폴이라고 해서 띄웠다가 가라앉혔다. 바닥 타면 띄웠다가 가라앉혔다가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프트를 하게 되면 여유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리프트하고 가라앉히고 여유줄 감고, 자, 리프트하고 가라앉히고 여유줄 감고, 자, 이것만 해도 밑걸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사람들마다 릴의 세팅값이 다 달라요. 자, 2500번은 소위 말하는 권상장, 한 바퀴 돌렸을 때 끌려오는 양이 약 60에서 70cm 정도 되고요. 자, 2500번도 하이기어가 있고 엑스트라 하이기어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한 바퀴당 80cm에서 1m까지는 끌려오는 릴도 있습니다. 그런데 릴링 속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바닥을 찍었다가 내가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고 나서부터 리트리브를 하든지 아니면 리프트 앤 폴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액션을 잘 넣기 위해서 리트리브 액션을 주고 싶어요. 근데 경사면이 이렇게 젖어 있죠. 경사면이 젖어 있는데 내가 너무 천천히 감으면 여기에 딱 걸려요. 그럼 밑걸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유유자적하게 올 수 있는 이 최저값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지형에서 지그헤드를 바닥에 붙였다가 이렇게 떠오르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유영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그헤드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한 액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럭이 뭡니까? 영어로 락피쉬예요. 바위고기란 소리죠. 돌 사이에 숨어 있다가 입질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걸림이 없는 곳에서는 우럭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우럭은 은신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신처가 없는, 밑걸림이 없는 곳에서 낚시하면은 우럭 안 잡힙니다. 밑걸림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극복해야 되는 거지. 액션으로 극복하시는 거야. 근데 밑걸림 없는 곳에서 지그헤드만 계속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그헤드 손실이 없으니까 낚시는 편하죠. 근데 고기는 안 나와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리프트 앤 폴 액션, 리트리브 액션, 내가 릴링하는 속도. 자, 처음에 1초에 한 바퀴를 감았더니 바닥에 턱턱 걸리는 느낌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초에 한 바퀴 반을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끌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에 걸릴 위험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릴링 속도도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태채비는 이 노하우만 알고 계시면, 자, 본인의 채비도 유실되는 확률을 낮출 수가 있고요. 우럭한테 입질 받을 확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변태채비 하다가 우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그헤드하고, 자, 찌하고의 궁합을 잘 못 맞춰서 찌를 유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합사 원줄하고 쇼크리드하고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찌가 유실되시는 분들, 채비하다가 끝나요. 야간에 불빛 비춰가면서 막 노안 때문에 눈 흔들려 죽겠는데 그 야간에 그 미끄러운 곳에서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찌 하나도 안 터치고 열심히 고기 잡고 액션 주고 있는데 나 혼자만 막 채비하고 있어. 그 어두운 곳에서. 짜증 나거든.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쇼크리더 끝만 딱딱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그헤드만 딱딱 날아가요. 그러면 지그헤드만 묶어서 미끼만 다시 달면 그냥 바로 던질 수 있는데, 그 궁합에 대한 원리, 찌와 지그헤드, 합사와 쇼크리더의 이 궁합 원리를 잘 모르시면
계속 채비만 유실되고 밑걸림만 계속 발생되고, 저도 그걸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본인의 합사와 쇼크리더의 궁합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구입해서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사용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합사의 메이커마다 표시되어 있는 그 인장 강도 값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쇼크리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낚시 한번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기름값 떼가면서, 뭐 때로는 식사비 들어가면서, 채비값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낚시를 가요. 한 마리라도 더 잡고 싶어서 낚시를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해요. 저는 우럭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내 진짜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한 마리라도 더 잡으셔야지.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낚시를 하면 재미도 없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꼭 이거 기억해 주시면, 내가 낚시방에 그냥 허투루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합사가 1호인데 쇼크리더를 2호 정도로 해서 한번 맞춰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했더니 쇼크리더가 정확하게 잘 터진다. 밑걸렸을 때 쇼크리더는 딱 살아남고, 원줄에 있는 찌랑 파워스토퍼랑 정확하게 다 살아남고, 쇼크리더 끝에 지그헤드만 딱딱 터져 나간다. 정확하게. 얼마나 쾌감이 쩔겠습니까? 자,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생활낚시 염라의 개인 강좌는 계속됩니다. 자, 변태채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생활낚시 염라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